아유, 변호사님,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게 되면은 예. 이제 다음 관심은 박근혜인데요. 뭐 예. 당연히 발표가 나는 순간 대통령직을 잃게 되는 건데. 그렇죠. 예. 청와대에서 안 나올 가능성을 거론하는 분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결과를 결정하시는 분들이나 방금 그 말씀이나 결국 바탕에 되는 게 이분들이 그간에 보여준 행태가 예. 도대체 이게 상식과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줬잖아요. 세상에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가 뭡니까? 예. 비아그라는 또 뭐고. 그러니까 이거 뭐 결론이 나든 말든 상관없이 또 버틸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을 실제로 많이들 하시던데 예. 그거는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바로 그때부터 범죄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청와대에 머물면? 네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처럼 헌재에서 결정이 되는 순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신분을 잃는 거거든요. 파면된 거니까. 예. 그럼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러면 일반이 청와대 관저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예. 못 나가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적극적으로 바깥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데 안을 남의 집을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이 안 나가면 그거는 퇴거불응죄라고 하거든요. 예. 딱 떨어지는 퇴거불응죄가 되는 겁니다. 그 왜 남의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뭔데 거기서 버티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거불응죄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제 들고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 체포 영장이 과연 예. 발부되겠는가 또 집행이 되겠는가. 아, 이걸 걱정하는 분도 많습니다. 아니 현행범은 영장 없어도 체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현행범이니까. 예. 그런데 경찰이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 뭐 그 사람들이 굳이 의지를 발휘하지 않고 안 한다면도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되면 경찰은 직무유기라는 거죠. 현행범을 보고도 눈앞에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한테 소매치기를 해서 돈을 훔쳐가는 현장을 보고도 뻔히 다 알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저기 소매치기니까 잡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아이 싫다.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 소매치기가 계급이 너무 높은 사람인 것 같다. 예. 그래서 안 잡았다. 예. 그 직무유기죠. 듣다 보니까 박근혜가 그렇게까지 불이수를 둘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저는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정호희 전 민주노총 대변인 같은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 박근혜가 일단 이제 관절을 나온단 말이죠. 예. 그런데 황교안의 비호를 받고 2달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든 재판정에 서든 한단 말이죠. 그런 와중에 여당 선거운동을 하러 전국을 돌면서 또 국민들에게 동정심도 자극하고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속 수사가 지연되거나 혹은 전직 대통령 봐준다고 또 이렇게 예우한다고 불구속 상태에서 싸돌아다니는 거기 가능한 일인지 그걸 막을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별수사본부라고 다시 지금 총장이 얘기를 해서 지금 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특별수사본부 꾸리고 나서 제가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박근혜가 1번이고 그다음에 우병우가 2번이다. 예. 수사의 순위 내지 타겟으로 그렇게 지금 정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지금 당장 이제 박근혜가 쫓겨나게 되면 나오게 되면 그다음 국민들의 시선이 몰리는 것은 한쪽은 대선 후보들한테 몰리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 수사하고 또 진행될 최순실 공판으로 아마 이목이 집중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대선판하고 이 수사와 재판판으로 크게 두 가지로 딱 되는데 지금 대선판에 갑자기 박근혜가 나타나서 선거운동을 하고 수사는 받지 않고 결국 재판을 방해하고 이런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현명하신 주권자들이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이제는 검찰청을 점거하든지 몰려가서 항의를 해야죠. 근데 검찰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은 다음 정권을 누가 맡게 되든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이제 몰락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런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러니까 검찰이 어떻게든 박근혜 씨의 신병을 확보해서 왜냐하면 또 이게 공범들은 지금 다 구속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공범들 가운데 보면은 대장이고 법적으로는 수괴입니다. 수괴. 저 문학적으로는 두목이고요. 근데 두목은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하고 졸개들은 다 구속돼가지고 재판받거나 계속 수사를 받고 있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검찰도 방치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네. 우리 최강욱 변호사님의 그 분석, 제가 굉장히 무게를 두는 이유는, 변호사님은 법리뿐만 아니라 이 욕망 체계까지 확실하게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검사들. 예. 네. 우리 검사들이 이제 박근혜가 이제 권력을 잃게 되는 순간, 네. 이제 또 이 검찰의 또 기본적인 DNA가 죽은 그렇죠. 권력 물어뜯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박근혜가 이제 권력을 잃는 순간 표변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 검찰은 이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특별수사본부가 이미 박근혜를 피의자로 입건을 했었고요. 예. 그 다음에 현재 지금 검찰 내부 상황은 그 평검사하고 일부 빈칸을 채우는 일부 부장검사 인사만 있었고요. 예. 검찰 인사가 지금 다 스톱돼 있거든요. 예. 그게 왜 스톱돼 있냐면 원래 연초에 검사장 승진 인사가 이루어지고 예. 그거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검찰 인사가 있게 됩니다. 예. 근데 지금 법무부 장관도 없고 예. 대통령도 유고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의 내부의 구성원들의 관심은 지금 전부 인사에 집중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첫째는 검찰 조직을 어떻게 좀 보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어떻게 내 자리를 좋은 걸로 찾아갈까. 이게 이제 검찰 구성원들의 욕망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 전에 특검 수사가 한참 진행될 때도 검찰 내부에서 중간 간부들은 결국 황교안 총리가 연장을 안 할 것이다. 예. 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내부적으로 우리한테 결국 넘어올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예.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총장은 다 해먹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사람은 이제 나갈 날짜만 남은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박근혜하고 우병우가 시킨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검찰에 실제 수사를 해야 되는 중간 간부들은 앞날이 창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검찰 조직이 보호되고 자기가 좋은 자리 가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당면 과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욕망의 면에서만 보더라도 만약에 총장이 수사를 못하게 한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이제 이번에는. 그 검찰이 과거에도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총장도 몰아내는 모습까지 보여줬었거든요. 예전에 한상대 내쫓았을 그렇습니다. 때. 쫓겨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 그 다음에 그 전에 천정배 장관이 그 수사지휘권 행사에서 강정구 교수님 사건. 네, 예. 그때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표를 냈는데. 예. 그때 그 사람 안 나가고 싶었는데 밑에 사람들이 당신 나가야 된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나간 거였거든요. 그래요? 예, 그때도. 저는 그때 보수적 자기 정치 소신 때문에 그냥 직을 던진 것처럼 봤는데 아니었군요. 명분을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지 그분이 그때 총장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나가고 싶었는데 예. 결국 그렇게 밀려서 나간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결국은 이제 검찰 구성원들의 입장은 국민들은 당연히 특검과 검찰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특검 20명이 해낸 일을 검사가 지금 2,000명입니다. 예. 너네 2,000명은 지금 100배가 넘는 사람을 가지고 뭘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다. 예. 이랬을 때 뚜렷한 성과가 없으면 그리고 그 성과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박근혜하고 우병우한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 다음에 생길 거는 이제 검찰은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처박히는 것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방해해봤자 박근혜나 무슨 김수남 총장이나 황교안 총리를 이 사람들이 염두에 둘 지금 그럴 계제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황교안 말도 안 듣는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황교안이 뭘 자기들한테 줄 게 있거나 뭐 해코지 할 게 있어야지 하죠. 황교안이 지금 예를 들어서 검사장 인사를 내가 하겠다. 라고 덤비면 또 혹시 신경 쓸지 모르겠어요. 근데 황교안이 검사장 인사를 하면 그 용납할까요? 국민이나 국회에서? 아니 사드 배치도 막 추진하는 걸로 봐서는 그 이상의 일도 할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만은 뭐 미국이 빨리 검사장 인사해라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이렇게 또 해설을 들으면 마치 그 뽕을 맞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저기 정봉주의 전국구 그만 나가시고 그냥 여기 나오시면 안 되나요? 제가 뭐 봉주 형한테 한 주먹으로 한 석 대 맞고 말죠, 뭐.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변호사님,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탄핵 심판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척 다행이고요. 우리 변호사님과 저의 그 소망대로 오늘 국민이 꼭 승리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예. 11시에 판결이 나오면 재판정에서 선고하는 순간이 끝이거든요. 그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뭐 송달설, 뭐 받는 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 예, 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지금 돼 있고 여태까지 전례가 그랬고요. 그럼 11시 15분쯤엔 바로 짐을 싸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를 또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텔레비전 보기 전까지는 각하 승리를 미리 축하드립니다. 막 이렇게 참모들이 얘기를 했는데 딱 네.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어이 박 씨 이제 BOH 방 이렇게 180도 입장을 바꾸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좀 상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전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거기 나와서 한두 달 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선거까지는 가는 거니까 직원들이야 뭐 세상에 제일 좋은 게 사장 없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장은 내보내고 본인들은 남은 2달 국록 받으면서 잘 지내겠죠. 예. 뭐. 주군 없는 청와대.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네. 참 우리가 별걸 다 상상하게 되는데 네네. 지금 인터넷 SNS에 돌고 있는 얘기를 보니까 성남 네. 시민 여러분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 앞으로 모여주세요. 박근혜가 혹시 오늘 밤에라도 해외로 튀는 거 아닌가 염려됩니다. 이런 글이 돕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튀면 헬기를 타고 튈 거라서요. 예. 예, 길을 막아도 소용은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청와대에서 헬기를 타고 성남공항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전용기로 갈아탈 거기 때문에 예. 도로 점거는 크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네 보니까. 근데 네. 헬기가 따라 날아가는 것을 만약 목격하신다면 그건 큰 사건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일단 예. 그 성남 서울공항에 제가 장담하는데요. 지금 몇 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뭐 계신 분들은 좀 소식도 올려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진짜 해외 망명에 대한 그런 전망도 있습니까? 여의도에서? 저희는 뭐 그대로 판결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망명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따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아니 상상 그 이상의 분이라서 이게 근데 어디가 받아주나요? 받아주는 게 중요한데. 일본한테 큰 선물 줬으니까 일본은 받지 않을까요? 일본이 이런 짐을 지금 받으려고 할까요? 거기도 예, 정상적으로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나라인데. 예. 저희가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게 아니고 예. 형법적으로 형사범을 잡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이렇게 해서 내일을 기점으로 기각각하가 나오더라도 정치권은 큰 경랑에 휘말리게 되겠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치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대 혼란이 찾아오겠죠. 예, 그런 일은 정말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네. 그런데 내일 이후로 제가 전국 전망을 좀 해보면은 네네. 이제 보수 세력과 또 야당 내에서 그 비문 세력들 이제는 연대를 해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총공세에 나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예측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건 완전히 동의하고요. 네. 오늘까지 탄핵에 찬성하던 분들, 이제 탄핵의 대상자가 사라지고 나면 여론의 지형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후에 그 야당에 꼭 유리한 국면이 조성된다는 거 제가 보기에는 자만이고요. 예. 예, 저 겸허하게 민심을 받들고 예, 국민들과 함께 숨을 쉬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선 국면으로 본격 돌입하게 되는데 축배를 들긴 들어야죠. 2차 혁명이 또 완수가 됐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내일 그 삼계탕하고 치킨 판매량을 누가 좀 조사해서 예. 전주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이 박근혜가 이렇게 예. 또 조교 인플루엔자로 인한 양계 농가의 고충을 해소해 주면서 이렇게 우리와 작별하는군요. 김PD님도 내일 점심은 삼계탕 한 그릇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말입니다. 네. 저는 내일 너무 기대가 되고요. 이 네네. 방송 나가는 날 기준으로 보면 오늘인데, 예. 네. 이 금요일 3월 10일, 역사의 큰 분수령을 그리게 되는 그런 날.